이렇게 해도 되나?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요? 저는 가성비로는 이거 탑급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잔하는 MJ입니다. 다른 일 때문에 당일치기로 왔는데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갈 수 있나요? 관심 있던 위스키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잽싸게 제가 사다가 맛도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 안녕하세요. 이제는 다 아시죠? 공항 나오실 때 꼭 쿠폰 챙기셔서 여기서 교환하시면 됩니다. 가발란이 고급 라인이 요즘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은 구경만. 담두도 두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동안 제가 뭐 미스터 존스 뭐 다양한 분들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요 위스브라클라입니다. 사실 로얄브라클라가 우리나라에 라인업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소개도 안 해드리고 뭐 저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존에 있던 로얄브라클라랑은 또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비교되면서 연산마다 피니쉬가 다 다르고요. 신한산 같은 경우는 올로로스 쉐리 베스트 피니쉬예요. 네. 올로로스 특징이 워낙 색상도 짙게 나오고 맛도 좀 깊은가요? 잘 익은 과실 단량이 좀 있고요. 확실히 스파이시함도 좀 있어요. 드라이 와인이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도 되나?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요? 저는 단량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정은 씨는 너무 좋아해요. 그쵸. 반해서 바로 구매했어요. 또 개인 구매하셨구나. 네. 저희도 다 내돈내산. 그쵸. 네.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맞아요. 흔하지 않은 정말 그쵸. 레어템이라고 하죠. 맞아요. 네. 생산 자체가 1%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귀한 캐스크라고. 그 더블에도 팔로콜타도가 있죠. 27년. 네. 시트러스함도 좀 있고요. 과즙 향이 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주시하다고 그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오렌지 껍질이나 귤 껍질에서 나는 그 좀 향긋한 시트러스함이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개인의 취향으로는 12년보다는 그러면 18년. 이 잔향이 전 너무 좋아요. 향긋한 잔향이. 마냥 시트러스함보다는 되게 향긋한 은은한 잔향. 이게 오래 가는구나 피니쉬가. 네. 그런 거 저도 좋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팔로콜타도. 먹고 나면 좀 입안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맞아요. 남는 게 저도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또 내돈내산. 네, 내돈내산. 자꾸 이렇게 신제품 들어올 때마다 저희는 다 내돈내산이어서. 그리고 대망의 21년. 때깔만 봐도 참. 네, 워낙 짙죠. 군침도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네, 맞아요. 향도 그래요? 어마무시해요. 올로로소, 팔로콜타도, 페드로 히메네즈까지 사용했고요. 직원들끼리 시음하면서 단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밸런스가 너무 잘 잡혔다고. 와. 이거 진짜 오픈하자마자 향이요. 거리가 이 정도 떨어져서 맡았는데도 엄청. 이거 엄청 궁금하다. 밸런스 얘기해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가 한데 일단 드셔보시라고.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고. 이거 비싸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진짜,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플렉스 좀 하겠습니다. 그 아이 다 한번 빨리 들고 가서 맛도 좀 보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시죠. 15% 할인 문자가 쿠폰 준비했습니다. 카드 설명해주세요. 중문면세점은 또 다른 설렘이 있죠. 왜냐면 물건을 공항에서 받아야 되니까 약간 실물을 받을 때까지 그 두근두근만 한 병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든든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두 아이들을 사왔는데요. 제가 간 일행이 한 명밖에 없었어가지고 두 병밖에 사오지 못했는데 마침 또 우리 묘령의 구독자께서 다이아를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 중에 브라클라 12년 신형 요거 맛보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길래 다행히 이렇게 3종을 다 시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먹기에 앞서서 로열 워런트 그게 받은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가?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왕의 술과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술의 맛이 같을 수도 없고 그
그 왕의 입맛이랑 저랑 다를 수도 있는데 꼭 맛있다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앙고스투라 비터, 바카디 마티니, 뭐 샴페인, 뭐 삼성전자도 받았고 초콜릿 회사도 받았고 건강식품 뭐 많습니다. 그렇게 뭐 나한테 의미가 있나 했는데 이 위스키의 역사 전체에 있어서 브라클라가 로얄이 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설립하신 윌리엄 프레이저 같은 경우는 군인 출신입니다. 되게 재미없고 고지식하고 성격 괴팍하고 뭐 안 좋은 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6살부터 군에 입대해서 뭐 인도로 파견을 가고 여러 전투에 참전한 그냥 완전 참군인 뭐 그런 분인가 봐요. 지금 브라클라 증류소가 있는 인버네스의 외곽 출신입니다. 마지막에 자기 고향 근처인 포트 조지에서 복역을 마치고 31년간의 군 생활을 끝냅니다. 그런 말투와 그런 평이 좀 약간 끄덕여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 지금의 수원지인 코도르성 근처에 자기 영지 나이른에서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그 소작농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 보리를 가져다가 저쪽 스페이사이드 밀주업자들 그때는 이제 몰래 증류를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다 판다는 거죠. 또 이제 고지식하잖아요. 그런 거 용납할 수 없어. 감히 내 보리를.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사실 그 지역이 인버네스 이쪽이 하이랜드와 스페이사이드 그 경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도 증류할 수 있어. 1812년에 증류소를 열죠. 뭐 그 이듬해 좀 쉬기도 했지만 이게 지난 글래스고우 편에서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남쪽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북쪽에 가서 경쟁력이 있었어요. 뭐 일단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말썽이었는지 1810년 한 해 동안 넓지도 않은 스페이사이드 지역에서 압수한 증류기만 400대. 말 다 했죠. 뭐 지금의 규모는 아니었겠지만 사실 1816년에 소형 증류법이 좀 개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도 적게 내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과 고지식하게 이거 증류만 성실히 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세금 비쌌으니까 세금 안 내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좀 사람이었나 봐요. 경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그걸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대도시 그 당시에 뭐 에버딘이라든가 던디 이런 곳에다가 현지 에이전트를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주문 배송 체제로 뭔가 요즘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인버네스 같은 경우는 런던에 위스키를 보낼 수 있는 주요 항구였어요. 다른 데서도 이제 그 위스키를 보내려면 인버네스에 모이는데 런던에 있는 헨리 브렛이라는 에이전트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런던을 입성을 하고 상류사회에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법도 바뀌고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왕인 조지 4세는 스코틀랜드를 역사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현지의 대문호였던 월터 스콧경을 만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이랜드 위스키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영국의 상류사회에선 당시에 별로 쳐주지 않는 하이랜드 위스키였는데 왕이 하이랜드 위스키를 마셨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823년에 법이 개정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호 면허를 받았던 더 글렌리벳이라든가 이 다음에 맥켈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라이센스를 획득하고 정식으로 증류를 하게 됩니다. 프레이저 아저씨는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자기 증류를 이어나갑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영국에서 점점 더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왕이었던 윌리엄 4세에게도 이 술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이분이 군 생활을 오래 했던 그 인맥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생각입니다. 이 술의 가치를 인정해서 윌리엄 4세는 로얄 워런티를 수여합니다. 난리가 났죠. 왜냐면 다른 위스키는 지금 뭐 조금이라도 술을 숨기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왕이 인정했다고? 그러면 바로 런던에 있는 헨리 브렛이라는 이 마케터,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프로모터였어요. 킹스 온 위스키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막 신문 광고도 내고요. 이 소량의 위스키를 주문 생산 방식으로 나를 통해서 먹을 수 있다고. 지금도 남아있는 시음평이 굉장히 멋지고 간결해요. Strong but not fiery. 강한 위스키지만 불타듯이 뜨거운 맛은 아니다. 윌리엄 왕은 아쉽게도 4년밖에 못 즐기고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 여왕이 된 빅토리아 왕. 뭐 사실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빅토리아 여왕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고 볼 수 있죠. 어린 나이 18살에 즉위를 하면서 선왕의 유지를 그대로 이어주고자 이 로얄 워런트를 재허가합니다. 그때도 또 대서특필 아예 라벨을 바꿔버려요. Distillers to Her Majesty 딱 해가지고 여왕 폐하를 위한 증류소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실제로 술을 즐겼다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로얄 워런트를 받은 로얄 로크나가 같은 경우는 이로부터도 10년 뒤에요. 그리고 여왕이 위스키에다가 와인을 타서 먹는 걸 보고 로얄 로크나가의 담당자가 굉장히 서운해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To the Queen. To the Queen. To me.
브라클라는 좀 부침이 많은 증류소기는 했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적혀있어요. 사일런트 해가지고 1812년에 오픈을 했지만 이듬해 문을 닫았고, 세계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영국 공군의 비행학교로도 사용이 됐고, 1970년대 들어서야 확장 공사를 하고 블렌디드 위스키의 시대였기 때문에 계속 원액을 공급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디아지오의 전신인 유나이티드 디스틸러스에 들어갔지만 그때 처음으로 로얄브라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등판한 위스키가 있어요. 93년에 플로라 앤 파우는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지오에 이어서 그 시리즈에 10년 숙성 로얄브라클라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아무튼 이후에 듀어스가 속한 바카디 그룹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듀어스의 원액을 공급하는 증류소로만 사용이 됐다. 2014년까지 비교적 최근이죠. 계속 은둔의 고수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라스트 그레이트 몰트 시리즈에 포함돼가지고 정식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히 임팩트 있는 위스키는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맛에 깔끔하고 도수도 그냥 평범한 40도. 아무리 오래전에 로얄 워런트를 받았더라도 그냥 약간 이름이 좀 덜 알려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의 새로운 여왕님, 현재 듀어스 그룹 전체 마스터 블렌더인 스테파니 맥로드가 구국의 결단을 내리십니다. 아예 싹 새로 등장시키자. 라벨도 바꾸고요. 단순히 껍데기만 바꾼 게 아닙니다. 요즘 스타일이죠. 캐스크 피니쉬를 합니다.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 피니쉬를 12년, 16년 숙성을 18년으로 올리면서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팔로 꼬르타도 쉐리 캐스크 숙성을 피니쉬로 선택합니다. 27년 듀어스 더블 숙성에도 사용됐던 겁니다. 색은 별로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자니아가 되지 않아서 좀 쨍한 맛도 있으면서 올로로소의 그 풍만한 바디감과 풍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21년 숙성까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도수를 46도로 올렸다. 그만 떠들고 맛을 보겠습니다. 12년 숙성, 퍼스트 필, 세컨 필의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하는데, 또 요즘 트렌드죠. 리주비네이티드 캐스크를 사용합니다. 한번 썼던 와인 캐스크라든가 다른 캐스크를 한번 긁어내고 태워서 사용을 하는데 확실히 맛이 좀 더 빨리 배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로로소 쉐리 캐스크 피니쉬. 뚜껑을 열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색상부터도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굉장히 진한 색. 일단 향에서는 확실히 그 건 과일의 향, 코를 깊이 대지 않아도 이미 요 정도를 흔드는데도 계속 납니다. 이 구운 사과, 건 과일, 뭐 이런 그 베리류, 그 건포도 막 이런 향이 쭉쭉 들어옵니다. 흑설탕의 단내음, 스파이스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알코올 튀는 향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하지 않은. 와, 이거 뭐지? 와, 이렇게 부드러운데 46도의 파워가 있다고? 제 생각에는요, 이거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도 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건 심지어 1리터예요. 가격도 합리적인데, 이런 식이면 뭐 요즘에 쉐리 때문에 뭐 아니면 쉐리 피니쉬 뭐 이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구하기 힘든 위스키들을 제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가시면 기왕이면 비싼 걸 사시는 게 이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심각해요. 할인 쿠폰 매기면 7, 8만원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글렌알라키를 정말 좋아하지만 12년은 늘 추천 안 드리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벤리악이랑 글렌드로나락이 좀 바뀌면서 이전 같은 맛이 안 난다, 요런 아쉬움. 그리고 글렌모렌지 라산타가 있겠죠. 그리고 맥켈란 12년도 비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너무 만족스럽네. 단맛과 적당한 스파이시, 그 후추 향이 약간, 피니쉬가 제법 있어요. 그냥 이거 가성비로는 이거 진짜 탑급인데? 뒷맛이 훨씬 다양한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드라이한 와인의 탄닌맛 있잖아요. 그런 게 뒤에 남으면서도 구운 바나나 같은 풍미가 아직 입안에 남아있습니다. 12년 숙성에서 피니쉬를 기대는 안 하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이거는 약간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당연히 아벨라와 아브나 같은 그런 진하고 쨍한 맛, 뭐 알라키 텐시에스 이런 맛은 아닌데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주공항 면세점 리뉴얼 하면서 막 글램피딕은 저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없고요, 막 좀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근데 중문은요, 재고의 확보도 좀 안정적인 편이고 사람도 많지 않고, 저는 일단 구경이라도 하러 가거든요, 이제 동선에 걸리면. 근데 굳이 이걸 사러 가게끔 만들 정도의 술입니다. 와, 사실 지금 아침 10시거든요. 엄청 파워풀하진 않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앞으로 입소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먼저 리뷰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할 것 같은 예정입니다. 모르겠어요. 네. 인정입니다. 이 역시 46도와 이 쉐리 캐스크 피니쉬 조합은 진짜 사랑할 만합니다. 와, 이거 점심 먹고 한 잔 더 해야 되겠다. 확실한 쉐리의 대안을 찾았습니다. 다음 거를 빨리 리뷰를 해야 되는데 여운이 있어요, 좀. 18년 숙성. 짜잔. 마치 고급의 와인을 포장한 것처럼 이렇게 종이 포장이 따로 되어 있네요.
짜란. 12년보다 18년의 색상이 더 옅어서 당황하셨죠? 이 색이 진짜 예쁘다, 이 로얄브라클라. 이전의 병은 진짜 미안하지만 너무 촌스러웠어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 아우, 소리 좋다. 첫 병 꼴꼴꼴 소리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어차피 먹을 거니까 따라볼까요?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팔로콜타도의 특징이긴 합니다. 피노가 될 만한 훌륭한 포도주 원액을 담아놓고 나중에 바뀌는 건데, 피노 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색깔이 맑습니다. 요런 색을 띠죠. 그래서 그 캐스크도 당연히 색상에 영향을 덜 준다. 6년을 더 숙성했는데도 더 색이 옅은 거잖아요. 원액이 들어있던 캐스크의 차이입니다. 지금 스테파니 맥로드 선생이 아주 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왜냐면 위스키가 단맛이 있는 것도 저는 좋지만 그 드라이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에 그 맛이 배어있으니까. 얘가 좀 더 발랄한 쉐리의 향을 갖고 있다면 얘는 좀 더 진득하고 젠틀한 그런 쉐리의 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아한 향이라고 표현할게요. 드라이한데도 그 과실의 풍미를 잃지 않았어. 이거는 좀 더 건과일 아니고 그냥 막 포도, 딸기 이런 쪽의 그 상큼한 과일 향. 어우, 침 나와. 드라이한데 뒤에 단맛이 따라오고 거기에 스파이스가 짜자작. 순서가 너무 좋아요. 입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 뭐야? 피니쉬는 굉장히 떫은 느낌의 단맛이 있습니다. 단감 느낌, 진짜 딱 단감 느낌입니다. 입안을 아주 깔끔하게 채워주네요. 얇은 막으로 계속 맛을 공급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 침을 끄집어내서 다시 맛을 보게 만들어요. 오크 캐스크의 그 떫은 나무 냄새 이게 아니라 그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 피토치드 느낌? 젠틀하고 아주 섬세한 맛입니다. 한 잔 따라놓고 천천히 즐기면 즐길수록 계속 맛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네요. 좀 섬세한 위스키를 마실 때 반은 삼키고 반은 그냥 입안에 그대로 둡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굴리지 않고 위스키를 씹어 먹는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먹어볼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올라오는 이 풍부한 과일향. 이미 제가 12년에 너무 반해서 이 좀 리액션이 좀 약하죠. 이 팔로콜타도의 그 쨍한 그 캐릭터가 너무 좋네요. 근데 그게 정말 정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적일 수밖에. Palo Cortado, it was a risky sherry for us to choose. 천천히 이 맛에 힘이 올라옵니다. 아로마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으니까 얘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맛이 피어오르네. 살살 요 맛을 풀어 헤쳐야 돼요. 그 즐거움이 있죠. 둘이 캐릭터가 달라가지고 만약에 두 병을 하실 수 있으면 차라리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21년이 당연히 좋죠. 근데 이 둘의 캐릭터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년 1리터 사러 또 가야 돼. 케이스부터 근사한 21년입니다. 이렇게 열립니다. 이 새파란색이 색상이 너무 예쁘다. 색깔 진한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다. 지금 제가 12년에서 꽂혀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죠. 예쁜 애는 뭘 해도 예뻐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21년 비싸게 주고 샀지만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금장. 이것도 금속이네요. 영롱합니다. 지금 따자마자 바로 먹는 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크 초콜릿? 그런 느낌의 단향이 쭉 들어옵니다. 둘은 드라이한 쪽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얘는 약간 크림 향이 올라옵니다. 풍부해요. 비단 같은 실키한 느낌. 레그. 굉장히 촘촘하고 천천히 간격이 일정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거 너무 좋죠. 너무 좋다고만 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고숙성에 잘 만든 위스키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먹고 나서 그 피니쉬가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들숨 날숨에 계속 술맛이 나는. 근데 이거는 맛이 바뀌면서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내가 입에 머금을 때의 맛과 다시 피니쉬를 즐길 때의 맛이 다른 위스키. 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한 거죠. 올로로소의 그 진한 꾸덕한 맛도 있으면서 팔로콜타도의 그 쨍한 스파이시한 그런 맛이 따라오고, 페드로 히메네즈의 그 묵직함이 아마 피니쉬에서 등장하는 게 아닐까? 이건 추측입니다. 캐스크별로 이렇게 딱딱딱 분절되는 건 아니니까요. 꽉 입안을 채워주는 풍부함은 아닙니다. 엄마 손 파이처럼 층층이 계속 맛이 다음 맛이 있네, 다음이 있네, 다음이 있네. 그 영어로 스파이스, 우리로 치면 향신료, 그냥 매운 그런 맛이 아니라 매운맛은 전혀 없어요. 엄청 부드럽고, 근데 거기에 팔각, 정향, 그런 동남아시아의 특유의 그 향신료가 부드럽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확실히 만듦새는 21년 숙성이 더 정교하고 쨍쨍합니다. 근데 이 12년이 주는 요 임팩트는 거부할 수 없어요. 나 쉐리야 하면서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으면서도 아주 정확한 쉐리의 맛. 아무튼 여러분, 중문에 진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쁜 일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이런
이런 뭐 비싸지 않으면서도 되게 만족스러운 술을 리뷰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한 지금 시간인데, 이번 명절에도 매력적인 술 한잔 하시면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살루트!